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미국의 첨단 IT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회사를 떠올릴 때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첨단 IT 기업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들 기업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 속에서 기술 기업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 기업 순위에 대한 정보는 여기저기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업 가치 혹은 시가총액 순위로 나타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가치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반영되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온전히 말해주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아마 매출액이 적합할 것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알고 싶다면 이익을 봐야겠지만 기업의 영향력을 보고자 한다면 매출액을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기업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이 워낙 천문학적 숫자다 보니 감을 좀 더 쉽게 잡기 위해 몇몇 금액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의 매출액입니다. 2018년 기준 243조 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일까요? 469조 원입니다. 정부가 한 해 쓰는 돈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1년간 세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37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 국방비는 46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2018년 국방비는 75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1위 폭스바겐 그룹에 이은 2위 회사입니다. 매출액 2726억 달러, 우리 돈 318조 원입니다. 일본 회사로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1937년 탄생하였는데요. 1933년 방직기 제조회사에 자동차 사업 부문을 전신으로 합니다. 현재 600개가 넘는 자회사와 20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위는 폭스바겐 자동차가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매출액 2783억 달러, 우리 돈 325조 원 규모입니다. 독일 회사로 1937년 베를린에서 나치의 독일 노동 전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만 있어 대중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히틀러는 당시 최고의 기술자 포르쉐 박사를 불러 서민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기를 명령하면서 폭스바겐은 탄생하게 되었죠. 현재 본사와 메인 공장은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합니다. 폭스바겐 그룹 안에는 아우디, 벤틀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여러 브랜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요. 8위는 엑슨모빌입니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입니다. 매출액 2,902억 달러, 우리 돈 339조 원 규모입니다. 엑슨모빌의 역사는 석유왕 록펠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70년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만들고 미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하였죠. 그러나 독점은 나쁜 것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1911년 반독점법에 의해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의 독립회사로 해체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 회사는 수많은 통합 과정을 거쳤고 1999년 엑슨과 모빌은 합병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세계기업 순위 1, 2위권에 항상 있었는데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7위는 BP입니다. 영국의 석유,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기업입니다. 매출액 3,037억 달러, 우리 돈 355조 원 규모입니다. 1901년 영국의 지질학자들은 이란의 쿠제스탄 지방에서 많은 양의 기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영국의 사업가 윌리엄 녹스 다시에게 들어갔죠. 그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석유 채굴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몇 년간 석유 탐사에 실패하다 마침내 1908년 석유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중동 최초의 상업적 석유였습니다. 석유 자원이 필요했던 영국 정부는 이 회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토록 원했던 석유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랬던 BP는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큰 회사로 남아 에너지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위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화학 및 정유사입니다. 매출액 3,559억 달러, 우리 돈 416조 원 규모입니다. 얼마 전 상장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죠. 아람코의 역사는 1930년대 시작됩니다. 대공황 이후 경제가 좋지 않던 사우디는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에 유전이 있지 않을까란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과 손을 잡았죠.
스탠다드 오일은 60년간 사우디 내에 석유 채굴권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은 이란, 미국은 사우디를 공략한 것이었죠. 1972년까지 아람코의 지분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 생산 이익의 50%를 분배받는 시기였죠. 이후 사우디는 아람코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1973년부터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1980년엔 100% 국유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9년 아람코는 기업 공개를 하여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5위는 스테이트 그리드, 중국 국가전력망 공사입니다. 국가의 전력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매출액 3,870억 달러, 우리 돈 452조 원 규모입니다. 중국의 기간 산업으로서 전력망 투자, 건설, 운영을 업무로 합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이며 2000년 전력 시스템 개혁에 의해 탄생합니다. 전력망을 구성하고 전력을 전송하여 전기를 파는 것이 주요 수익입니다. 넓은 중국 땅에 전기가 돌게 한 노하우로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에도 진출한 상황입니다. 4위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입니다.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 CNPC라고도 부릅니다. 매출액 3,966억 달러, 우리 돈 459조 원 규모입니다. CNPC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석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소유한 국유 회사죠.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이란, 인도네시아, 미얀마, 오만, 페루, 수단,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산유국에서 국제 탐사 및 생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위는 로얄 더치 쉘입니다. 네덜란드 및 영국의 석유 회사입니다. 매출액 3,966억 달러, 우리 돈 464조 원 규모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왕립 석유 회사와 영국의 쉘 트랜스포트 앤 트레이딩이 합병하면서 생긴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왕립 석유 회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지방인 네덜란드 동인도의 석유 개발을 위해 1890년에 세워진 회사였으며, 영국의 쉘은 아시아 지역의 물건을 파는 골동품 가게에서 석유 운송 분야로 나아간 회사였습니다. 1907년 미국을 평정한 스탠다드 오일에 맞서기 위해 두 석유 회사는 서로 합병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위는 시노펙입니다. 중국 석유 화공이라고 불리며 중국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입니다. 매출액 4,146억 달러, 우리 돈 485조 원 규모입니다. 1998년 7월에 설립된 회사인데 원래 중국 석유화학 주식회사에 속한 국영기업이었으나 2000년 2월 민영화되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물론 민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석유 분야 매출 전 세계 1위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살펴본 CNPC와 다른 점은 CNPC는 원유 개발 및 생산, 즉 석유 산업의 업스트림 쪽이라면 시노펙은 석유 정제 및 화학 제품을 만드는 석유 산업의 다운스트림을 담당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1위는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할인마트로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곳입니다. 매출액 5,144억 달러, 우리 돈 602조 원 규모입니다. 2위인 시노펙과도 차이가 상당하죠. 물론 유통업이 마진율이 박하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매출액입니다. 월마트는 1962년 샘 월턴이 작은 잡화점을 시작한 것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국 식료품 판매의 19%를 장악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무려 19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출해 있으며 한때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지만 금세 철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 10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매출액 2,215억 달러, 우리 돈 259조 원을 기록하여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매출 순위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세계는 석유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살아도 석유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렇다면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9년의 탑10과 비교해보겠습니다. 10위,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 9위, 중국의 석유회사 시노펙. 8위, 네덜란드 금융기업 ING. 7위, 미국의 석유회사 코코노필립스. 6위,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 5위, 미국의 석유회사 쉐브론. 4위, 영국의 석유회사 BP. 3위, 미국의 유통회사 월마트. 2위, 미국의 석유회사 엑손모빌. 1위, 네덜란드 석유회사 로열 더치 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석유 회사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 기업들인데요. 당시 중국 기업은 9위 시노펙 정도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위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탑10 순위에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며 여러 유럽 회사들이 순위권에서 사라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